들어왔는데 실적 발표하고 나오는 내용 보고 시장이 약간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약간 쿨다운? 지금까지 나왔던 3분기 기업들 서프라이즈 비율, 그러니까 생각보다 실적 잘 나왔다 라고 하는 비율 보게 되면 와, 의외로 82%입니다. 애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시장은 회복 쪽에 무게를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좀 바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도 보시는데, 많이 카카오랑 비교하시거든요. 카카오랑 에코프로랑은 달라요. 네, 일단 시장 오늘 미국 증시 뭐 1.78% 올라주면서 네. 참 그 분위기는 좋은데 네. 이제 애플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네. 한국 증시에 혹은 오늘 저녁 미국 증시에. 네, 일단 애플 얘기 나와서 바로 보게 되면 애플 차트입니다. 지금 시장 종가 고가까지 훅 들어왔었죠. 들어왔는데 실적 발표하고 나오는 내용 보고 시장이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약간 쿨다운 느낌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0.1% 빠지나요 지금요? 시간으로 아까 그 정도 본 것 같은데. 뭐 저 애플? 예. 3%. 3%요. 일단 지금 나오는 얘기 봤을 때 아마 여기 테스트하려고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절차 비슷하게 본다고 해야 될 것 같고, 거기다 내용들 쭉 보다 보니까 에이, 이거 좀 실망스럽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왔던 거. 물론 나왔던 뭐 매출 생각보다 잘 나왔고, 뭐 2억 달러인가 더 나왔죠. 그래서 예상보다 잘 나왔고, EPS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니까 지금 1.46, 그리고 한 1.4도 안 될 걸로 생각해서 1.39보다는 잘 나왔다는 쪽인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네, 과연 이게 잘 팔렸을까라고 했었을 때 나오는 하드웨어 측면 쪽에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아이폰 빼고 나머지 다 안 팔렸다. 이게 또 하나 걱정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지역별로 보게 되면은 뭐 우려 많이 했던 중국보다 뭐 인도, 북미 이런 쪽이 더 약간 성과냈던 거, 이런 것도 일단은 우려했던 거 그대로가 반영되다 보니까 이 정도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다 뭐 생각보다 좀 서프라이즈한 게 좀 적었다는 것들, 뭐 이런 게 나오는 것 같고, 근데 서비스 매출 보게 되면 지금 그걸 뭐 너무 하드웨어 쪽에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서비스는 또 최대 서비스 매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중이 전체 매출의 한 25%까지 차지한다고 하게 되면 저보기엔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애플에 대해서는요. 근데 일단은 한번 쭉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소화하는 정도, 이거를 바라볼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영향을 국내 애플 관련주 쪽으로는 영향을 끼치는데, 그거 말고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그러면 중국이나 선전한 쪽이 있겠죠. 그건 중국 쪽에서 선전했던 쪽은 다른, 그러니까 메이트 같은 경우가 메이트 60 이런 게 지금 시리즈가 선전하다 보니까 그랬다 그러면 중국이 살아난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 전반적인 캐파가 스마트폰 쪽에서 회복되는 쪽으로 맞출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애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국내 증시에서는 애플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하락하는 건 있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보면 부진한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또 한국 증시는 그렇잖아요. 뭔가 이틀째 올라가는 거 불안해요. 그러면 차익의 매물의 근거를 마련할 수는 있겠죠. 특히 오후장 같은 경우 금요일이고, 내일 애플 밀려서 시작할 텐데, 그러면 약간 부담되는 내용들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뭐 실질적인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어서 애플 얘기부터 살짝 시작은 해봤습니다. 네. 그 밖에 10년물 국채금리 보게 되면은 2.7%. 와우. 그래서 이제 드디어 4.66까지 내려옵니다. 4.66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계단식 변화를 보게 되면 이게 한 5%대이든 이건 좀 심했나란 쪽이고, 그 다음에 단계가 4.88, 요거 밀려 내려가 있다, 이탈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봤었는데, 그게 이제 어제였었죠. 어제 쪽에서 한번 위축되고 내려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4.6대인데 여기까지 빨리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이쪽을 또 이탈해서 안착해서 다음이면 4.3인데 요 단계 쪽에서 일단은 그 안쪽까지 들어왔다, 한번 숨을 돌릴 만한 부분이겠죠.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한국 증시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일단 금리 때문에 부담 가서 그때 한 4% 밑에서 있다가 쭉 올라오다 보니까 꺾이기 시작했던 게 코스닥이고 성장주죠.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 오늘은 또 성장주 플레이 해야 됩니다. 성장주 하게 되면 뭐 어려운 거 없어요. 다 한국 증시에서는 코스닥에 그동안 낙폭했던 2차 전지, 2차 전지도 참 아니 시가총액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1, 2위 되는 게 한 달 동안에 반토막 나고 두 달 동안에 반토막 나고 또 바닥 찍으니까 15% 올라가고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그만큼 공매도가 얼만큼 그렇게 짓눌렀다는 얘기입니까? 잔고 보면은 에코프로비엠 총 주식수의 6%가 이 말이 됩니까? 6%가 공매도예요. 와 그럴 정도로 그냥 눌러서 그냥 압박시키는 거 보면은 물론 이제 다 실적 안 좋고 전망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건 맞는데 해도 너무 저 중에서 진짜 정상적으로 공매도 들어온 게 얼마일까요? 아무튼 좀 찝찝합니다. 결론은 오늘도 성장주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마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는 오후까지 계속 아침에 시작해서 오후까지 계속 또 양봉으로 뻗어나가느냐 이건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마 오후장 들어서는 조금 오늘 어제 이어서 이틀째 강하게 나오는데 그 폭이 좀 크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조금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는 약간 끊어줄 건 끊어주고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한쪽에서 오늘도 2차전지 뭐 AI, 루라봇 예, 영어로 쓸 뻔했네요. 이런 것들은 계속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발매 오늘 정도까지는 계속 또 플레이가 가능한데 하지만 중요한 건 갭상승이 오늘 이만큼 떠서 시작한다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일단 분위기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갭상승이 오늘 강도가 세게 시작부터 붙기 시작한다 그러면 요거는 좀 관리하시면서 그러니까 지켜보셨다가 타이밍을 노리셨기 때문에 타겟은 맞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실적들 이제 쫙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해당 기업마다 변동폭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까지 나왔던 3분기 기업들 서프라이즈 비율, 그러니까 생각보다 실적 잘 나왔다라고 하는 비율 보게 되면 와 의외로 82%입니다. 이거 한 10개 중에 8개는 발표했는데 예상보다 실적 다 좋았다는 얘기거든요. 이 비율이 지금까지 보면 작년 21년 3월 3분기 그러니까 저희가 막 코로나 끝나고 시장에서 꺾이기 전에 그러니까 금리 때문에 막 고생하기 전에 부분까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기업들이 고생 많이 했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눈높이는 낮아졌겠지만 그래도 그 이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은 기업들이 잘 견디고 있다. 이런 쪽으로 포인트를 봐줘도 될 것 같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자신감을 보이는데 그 중에서 본 거 보면은 어제 나왔던 실적 쪽에서 일단 팔란티어 이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AI 플랫폼 실적하고 가이던스까지 보니까 7월 달에서 9월 달까지 7월 달에서 9월 달까지 우리 플랫폼 쓰는 업체가 3배가 늘어났답니다. 장난해. 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AI에 대한 그러니까 좀 세팅이 됐다. 그러면 잠깐만 우리도 써야지 그러면서 플랫폼에 대한 가치들이 확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한 2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만 쫙 올라가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실적 얘기 나오고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세네 그러고 있는데 하고 그냥 뚝뚝뚝 올리더라고요. 끝까지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살 기회를 안 줘? 이거 살 걸 하고 안 샀을까요? 샀을까요?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팔란티어는 진짜 이게 상장할 때서부터 한국 사람들이 너무 관심을 크게 갖고 네. 좋아했던 AC3인가 그거 하고 맞습니다. 이거 하고 네. 두 종목은 네. 아직도 기억이 나. 이거 상장했을 때 그 우리 한국의 열풍이 아마 어제 거래량의 3분의 1은 한국?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거의 느낌이 한국 종목처럼 움직여요. 네, 하여튼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 그래서 AI 쪽도 그래서 움직이는 것 같고 어제 보니까 스타벅스 생각보다 가장 큰 자기네 매장주도 중국인데 한 10% 올랐습니다. 실적 잘 나왔고 중국 쪽 괜찮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국 소비 관련된 쪽에 여러 가지 변화를 보긴 하는데 스타벅스 중국 쪽이 안 빠진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중국 쪽도 커피를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았었는데 여전히 중국 최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고도 하더라도 여전히 기반은 안 흔들리는구나. 이거는 봐야 될 것 같고 말은 많죠. 근데 자기 애국주의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근데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쇼피파이도 그렇고 네. 스타벅스도 그렇고 일단 미국 내수 경기가 워낙 좋다라는 뭐 GDP 성장률도 네. 그렇고 그러니까 소비가 엄청 강한 것 같아요. 소비주들, 네, 근데 미국주들. 만약에 어제 중국 쪽 매출이 빠졌다 그러면 이렇게 못 올랐을 겁니다. 항상 스타벅스는 둘 다 보더라고요. 근데 중국 쪽 괜찮다 그러니까 가야지 그러면서 움직였던 것 같고요. 또 보다 보니까 또 체크할 게 로쿠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스트리밍 비디오 하는 회사인데 이게 지금 넷플릭스도 물론 넷플릭스는 자체적인 모멘텀이 있다고는 하지만 로쿠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리오프닝 시작되고 막 그렇게 되면 기대감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어제 보니까 30% 올랐습니다. 주가가 오르면서 나왔던 스트리밍 서비스 괜찮은데 우리 유지하는데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너무 기대감 없다가 한번 쭉 올라온 거 이런 것도 하나의 변화가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어제 뭐 다 아시는 것처럼 19112 노보노디스크 실적 발표했습니다. 와 숫자 보면은 뭐 이제 분기당 30%는 막 성장해요. 예 30%대는 그냥 기본이고 그냥 요거밖에 성장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뭐 누적으로 보니까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누적으로 보니까 뭐 480%, 300 몇십 프로 막 이렇게 성장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둘 다에서 나오는 회사 내용은 그것입니다. 원료가 없어서 아니면 공급이 부족해서 이 정도밖에 슬쩍 못 내서 미안합니다. 이런 말투예요. 그러니까 열풍은 열풍이구나 라는 쪽인데 아마 한국이 들어왔다가 약간 중단됐죠. 그래서 내년에 다시 들어온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거 공급 관련된 거 막 만드느라고 되게 노력을 할 것 같은데 거기서 보고 있고 또 어제 보니까 테슬라 뭐 6%, 니콜라 10%, 무시드 12% 전기차 쪽도 언제 그랬듯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니콜라인가 수소차 관련된 또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뭐 그거는 뭐 직접적인 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안 좋은 거 보게 되면 솔라이치 태양광 쪽은 별로 안 좋습니다. 이 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갔다가 이게 차트 보면은 왔다 갔다 하는데 어제는 또 한 4% 빠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에 대해서는 경쟁 심화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그거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소비재 쪽에서 크록스 지난번에 보니까 소비재 쪽에서 실적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물론 크록스가 겨울에 안 신지 않습니까? 뭐 털 달린 걸로 있어서 있다고 하더라도 전망치를 그렇게 별로 썩 좋게 안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5% 빠졌고 그렇게 나오는 상황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그때 연결시킬 만한 종목들이 뭐 아까 몇몇 또 팔란티어나 이런 종목들 빼고는 국내에서 연결시킬 게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국내 시장은 일단 여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갭이 나왔기 때문에 갭을 또 채우는 자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밑에는 요 갭 자리가 가장 위아래로 펼쳐질 수 있는 범위고 이때도 보게 되면은 하향하는 주가가 나오다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거기서 왔다 갔다 여기가 이제 고점이 낮잖아요. 그리고 저점도 요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고 툭 밀리는 자리였고 네. 여기서 이제 만드는 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박스권 안에서 에너지가 보강돼서 다음으로 가려고 하게 되면 요 민감하게 보면 거기서 약간 여기서 이제 수렴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저점은 높고 고점을 약간 높이는 기조가 에너지가 보강되는 국면이 나와야 됩니다. 그걸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서 됐고 그러면 그다음에 2,400 가는 분위기가 확인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볼 수 있는 자리는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지금 자리 요 정도 그러니까 2,360 그리고 한 2,320선 요 사이에서 지지와 저항이 돼 있는데 이거를 뚫고 2,300 정확하게 65네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2,365 그리고 또 2,320 요 자리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눈치 보는 거는 외국인들 쪽인데 어제도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이 장중에 한 선물 5,000개 이상 매수하기 시작하면서 딱 전환되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어제 2,350선 막 들어가면서 딱 5,000개 찍고 바꾸더라고요. 매도로 끝났죠. 네. 8.15 모니터 보나 봐요. 네. 여기에서 약간 추세를 강하게 전환시킨다 그러면 외국인들 선물은 항상 지금까지 느껴왔던 건 10,000개, 15,000개 정도까지 전환이 들어와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 선물을 매도하면서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마 애플을 관리하는 입장 쪽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부진하게 나왔으면 그게 되지 않을까.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럼 확인됐으니까 그냥
어제 관리했던 것만큼 다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 캐파는 거의 꽉 찬 걸로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좀 반전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누가 자극을 좀 시켜줘야 되거든요. 불쏘시개로 쭉 들어가서 상환해 할 정도로 한번 딱 전환시켜서 안 되겠다 선물 매수 막 이렇게 바뀌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못 되고 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만 이게 선물 오늘도 똑같습니다. 5천 개에서 1만 개적 돼야 추세 전환이 확실히 되는구나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봐야 될 것 같고 현물은 아마 매수가 들어올 것 같은데 규모가 어제 같은 경우도 천몇백억 이건 좀 약하고요. 이것도 만약에 저점 찍고 탄력들을 보여준다. 그래서 아마 다시 한번 쭉 하고 가겠어 라고 보여주게 되면 이런 선물 쪽 현물도 한 5천억 이상은 매수가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보고 해야 시장이 좀 자신을 가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는 뭐 혹시나 이런 때 막 매수했던 뭐 개인 매수 이거는 여기서 좀 정리가 되겠죠. 근데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뭐 이거 도저히 못 참겠어 하고 던진다는 표현으로 쓰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고 계속 사면서 약간 살짝 물려왔다가 수익 나게 되면 이분들 특성은 그러거든요. 그냥 오래 가져가지 않으려는 특성이다 보니까 수익 실현하는 건 맞겠죠. 그런 쪽에서 물량 나오는 건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물론 중요한 거는 추세적으로 어떻게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고기를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보다 보니까 또 그 정도. 그래서 오늘은 그 정도 라인에서 한번 탄력 받는지 그리고 또 지금 중요한 건 거래 좀 늘어나야 됩니다. 네. 그런 거 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주목해야 될 종목들 한번 볼까요? 그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삼성에서 보핏 웨어러블 로봇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12월 달 나온다고 그랬었나요? 언제 나온다고 그랬죠? 또 연기됐습니다. 연말이라고 그랬었는데 연기됐어요? 내년 상반기랍니다. 이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공개를 했어요. 제품을. 디자인을. 그러니까 이거 실물이 사진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무슨 실망? 괜찮아. 테슬라도 처음에 업고 왔는데 뭐 그러다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청대하리라. 무슨 안전벨트야? 뭐 이렇게 생각 들더라고요. 한번 보는데 단독 보도니까 아직 모르겠지만 내년 상반기에서 또 이거 실망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저는 사진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나마 기대감이 좀 낮지 않을까 싶은데 뭐 다른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런 거보다도 저는 인탑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사가 딱 꼽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조하는 회사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 혹시 변화 오나 한번 좀 째려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반도체 소부장은 뭐 얘기 드릴 게 더 없죠. 근데 여전히 후공정이 주도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세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전공정 쪽의 종목들도 어제는 고개를 맞추려고 같이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소외 다음 위에 변화를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오랜만에 FST가 급등했습니다. 급등했는데 요거 일단 시설 공시 투자를 한 게 330억인데 왜 시설 투자 공시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 보게 되면 다 프리테스트 마치고 이제 장비 들어가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합격 그러니까 늘리려고 시설 투자하는 거죠.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만 보고 계속 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2차전지 관련주 쪽은 일단 단기 낙폭 과대다 보니까 움직일 겁니다. 근데 아마 요거 공매도 한 시적 유예 얘기가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공매도 한 3개월, 한 6개월 일단 중지한다. 폭등합니다. 이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할까는 모르겠습니다. 이건요. 그렇지. 이게 아마 지금 정부에서도 MSCI 그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지금 과정에 있다고 한다면 이게 또 상당한 또 압박이 되겠죠. 데미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할까 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쪽으로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가장 큰 호재이기 때문에 공매도 많은 쪽이 누적으로 공매도 많은 종목들 뭐 코스피에서는 호텔신라, 롯데관광개발 이런 거부터 이게 가장 또 수혜겠죠. 그래서 이건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이틀째 강하다. 그러면은 바로 또 V자식으로 턴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더 탄력들은 좀 보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폰 부품주 같은 경우도 지금 애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시장은 회복 쪽에 묶기를 마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도 보시는데 기판 관련 쪽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변화가 나오는지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중에서 기관 외국인 쪽에서는 EM텍 자리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수급이 약간 고점에서 좀 하다가 매물 소화하는 과정인 것 같고 클래시스 임의용기기 쪽도 이제 다시 수급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왜냐면 좀 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저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네. 어제 우리 그 저녁에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만은 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이번에 그 상승폭이 BM이 훨씬 셌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이 오히려 에코프로에게는 이제 압박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밸류는 예전만큼 많이 그대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많이 카카오랑 비교하시거든요. 카카오랑 에코프로랑은 달라요. 카카오는 Q가 한정돼 있어요. 국내 쪽으로 한정돼 있는데 에코프로는 Q가 늘을 수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똑같이 IPO를 하셨을 때 지주사가 들어가는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게 되면 제2의 카카오가 된다. 저는 그 생각은 반대입니다. 중요한 거는 근데 똑같은 논리로 보게 되면 자회사가 상장을 해서 데뷔를 하게 되면 과거에 보셨던 만큼의 밸류를 그만큼 못 주는 건 사실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 가지고 계속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을 나중에 또 내년 가게에서 뭐 CNG나 이노베이션이 상장되는 구조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카카오처럼 자회사를 상장시켜서 나오는 밸류 할인들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맞다고 보는데 똑같은 구조로 아예 저 카카오처럼 될 거야.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모드. 네. 예. 자, 그럼 수고하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